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4장 소화활동설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활동설비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기계 분야에 나오는 게 5가지의 설비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제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연설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기를 제거해주는 설비가 바로 제연설비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예를 보시면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장소에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청정 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가 바로 제연 설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연 방식의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제연 방식의 분류입니다. 제연 방식.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제연 방식이 있냐면 바로 자연 제연 방식인 거죠. 이건 개구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연기가 나가는 것을 하는 방식이 바로 자연 제연 방식인 겁니다. 자연 제연 방식.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자연 제연 방식에서 어떤 그 특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연 제연 방식은 먼저 기구가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개구부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그 개구부를 통해서 또 연기가 나가기 때문에 기구 자체가 간단합니다. 설치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그 외부의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외부의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건물 외벽에 이제 제연구나 창문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계절별로 연돌 효과에 의한 상하 압력차가 달라서 제연 효과가 불안정하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제연 방식의 특징들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서 제어하는 방식인데, 그 건물의 옥상 같은 데 있죠. 옥상에다가 루프 모니터를 설치해서 바로 공기를 제거시켜주는 방식이 바로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의 이제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고층 빌딩에 적당하고요. 그리고 배연 샤프트의 굴뚝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은 자연 제연 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층의 일반 거실 화재에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스모크 타워 제연 방식입니다. 자, 특징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계 제연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계를 이용한 거예요. 기계 제연 방식.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강제적으로 연기를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제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강제 제연 방식. 자, 여기에는 기계 제연 방식에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제1종 기계 제연 방식이 있어요. 제연 방식. 그러니까 제1종 그 기계 제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송풍기와 배풍기. 그러니까 송풍기는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고요. 바로 배풍기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거 방식이 바로 제1종 기계 제연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제2종. 자, 제2종 기계 제연 방식이 있어요. 제2종 기계 제연 방식은 자, 뭐만 설치해 주냐? 바로 송풍기만. 예, 송풍기만 설치해서 바로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이 제2종 기계 제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3종 기계 제연 방식은 바로 배연기. 자, 배연기만 설치해서 바로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이 바로 제3종 기계 제연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가지고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괄호 3번에 제연 구역의 구획이 나옵니다. 제연 구획의 구획이에요. 자, 보시면 제연 구역의 구획.
자,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의 제한구역의 면적은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 제한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한구역할 것. 그리고 통로상의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래서 제한구역은 자, 보세요. 자,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의 길이가 몇 미터? 네, 60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60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60m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름이 60m인 원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제한구역은.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안에 60m 원 안에 들어갈 것.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제한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제한구역은 자, 2개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하나의 제한구역으로 삼다는 얘기예요. 2개의 층을 갖다가 하나의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구역 구획의 기준이 나와요. 제한구역 구획의 기준. 자, 여기에서도 어떤 수치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재현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그 다음에 재현 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에 이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 보세요. 저희가 천장 또는 반자예요. 천장 또는 반자에 여기다 재현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면이에요. 지면. 바닥. 자, 여기 바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재현 경계의 폭이 어디냐면 재현 경계의 폭이 여기예요. 여기죠. 천장에서부터 재현 경계의 어디? 하단부까지. 여기가 바로 재현 경계의 폭입니다. 그 폭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0.6m 이상이라는 거예요. 0.6m 이상. 그리고 수직거리는 재현 경계의 하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바닥까지. 이 길이가 수직거리네, 수직거리. 이 수직거리는 얼마다? 2m 이내입니다. 2m 이내. 아시겠죠? 그래서 재현 경계의 벽은 폭이죠, 폭은 0.6m 이상, 그리고 수직거리는 2m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치를.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보시면 이제 배출량과 배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자, 괄호 5번에 보시면 배출량 및 배출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거실의 바닥 면적이 그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로 바닥 면적이에요.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자, 배출량이 얼마냐? 바로 바닥 면적당 1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배출량이.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배출량이 얼마냐? 바닥 면적에다가 자, 뭘 곱해주냐면은 바로 1세제곱미터를 곱합니다. 1세제곱미터 per minute 곱하기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배출량, 연기의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면적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분당 1세제곱미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배출량의 단위가 뭐냐면 이 단위가 일반적으로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위를 보시면 이거 뭐예요? 미닛.
분이죠, 분. 그래서 이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60 minute per hour. 1시간은 60분이죠. 그렇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여기다 뒤에다 60을 곱해주면 이 배출량의 단위가 분당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바뀝니다. 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여기다 60을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 곱하기 1 세제곱미터 per minute 제곱미터 곱하기 60 minute per hour. 이거를 꼭 곱하셔야 배출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공식 자체는 자 뭐냐? 경유 거실이 아닌 경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 아닌 경우예요. 아닌 경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피난을 위한 자 경유하는 거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배출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바로 1.5배를 곱해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경유하는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배출량에다가 몇 배 주라고요? 1.5배 이상을 곱해주라고요. 1.5배. 그런데 경유 거실이 아닌 경우에는 1.5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5를 곱하는 거 1.5. 경유 거실인 경우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이상인 경우에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상 제한 구역이 직경 40m 원 범위 안에 있는 경우와 그리고 직경 40m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자, 어떤 경우를 보시냐면 예상 제한 구역이 제한 구역이 바로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40m 원의 범위, 직경, 자,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다는 건 넘는다는 거죠. 네, 초과할 경우에, 자, 그때 배출량이 얼마냐? 바로 45,000 세제곱미터 per hour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상 제한 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최소 배출량이 얼마예요? 최소 배출량이 바로 45,0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바로 최소 배출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괄호 6번의 배출구를 보도록 할게요. 배출구. 자, 배출구예요. 자, 여기 배출구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바로 배출구의 그 설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설치 기준. 자, 보세요.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는 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배출구는 바로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상 제한 구역이 자, 보세요. 자, 예상 제한 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어디에다 설치한다? 바로 천장 또는 반자. 자,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에 어디? 중간 윗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배출구를 윗부분에 중간 윗부분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네,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 요 내용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예상 제한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상 제한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는 몇 미터? 바로 10m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 수치도 기억해 주세요. 예, 수평거리는 10m 이내입니다. 10m 이내. 자, 그 다음에 괄호 7번.
공기 유입 방식과 공기 유입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자, 공기 유입 방식이에요. 공기 유입 방식 및 그다음에 공기 유입구.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공기 유입구라고 하는 거는 공기 유입구. 자, 여기서는 뭐를 보시냐면 예상 제한 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의 그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설치 기준.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거실인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 거리는 5m 이상이다. 자, 어떤 내용을 기억하시냐면 첫 번째,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미만인 경우에는 자, 어디 설치한다고요? 어디? 바로 바닥 외. 자,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바닥 외의 장소에 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의 자, 거리는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사이의 거리는 얼마? 직선 거리는 5m 이상입니다. 5m 이상이 돼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5m 이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어디 설치한다? 이거는 바닥. 자, 예상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자, 어디라고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를 합니다. 네, 설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그래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하고요.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그 직선 거리는 5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괄호 8번 배출기와 배출 풍도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보세요. 배출기와 자, 배출 풍도입니다. 그러니까 배출 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겠죠. 연기가 배출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배출 경로가 되는 거예요. 배출 풍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때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첫 번째 배출기에서 자, 어떤 내용을 보시자면 그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내열성. 자,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리고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그리고 배풍기 부분은 서로 뭐한다? 분리해서 설치한다.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바로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그리고 배풍기 부분은 서로 뭐한다? 분리한다. 배풍기 부분은 서로 자, 분리해서 설치한다. 분리해서 설치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사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배출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배출 풍도예요. 배출 풍도. 자, 배출 풍도에서는 자, 두 가지 좀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바로 흡입측 풍도에서의 속도예요. 첫 번째로는 흡입측 풍도에서의 속도. 그리고 배출측. 그죠? 배출측. 흡입측이니까 배출측 자, 풍도에서의 속도. 두 가지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먼저 자, 흡입측 풍도에서의 속도는 얼마냐? 속도는 바로 15m/s 이하입니다. 15m/s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배출측 풍도에서의 속도는 바로 20m/s 이하입니다. 자, 이거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기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흡입측
풍도에서의 속도는 15m/s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 측 풍도에서의 속도는 20m/s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재현 설비의 설치 장소에 따른 재현 구역의 구획으로서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거실과 통로는 상호 재현 구획할 것 맞고요. 2번 하나의 재현 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자 틀렸죠? 하나의 재현 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그죠? 2번 틀렸어요. 3번 하나의 재현 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맞고요. 4번 하나의 재현 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만 틀린 겁니다. 2번. 다음 문제 2번. 재현 설비의 배출기와 배출 풍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배출기와 배출 풍도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그죠?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맞고요. 2번.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그죠? 그래서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해서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배출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15m/s 이상으로 할 것. 자 보세요. 흡입측 풍도에서의 속도가 얼마라고요? 15m/s 이하죠?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이하.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배출기 배출측 풍도 안의 풍속은 20m/s 이하로 할 것. 그죠? 20m/s 이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만 틀렸네요. 3번. 다음 문제 3번.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 내부에 발생한 연기를 재현 구획까지 풍도를 설치하여 강제로 재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강제 재현 방식? 바로 기계 재현 방식이죠. 답은 3번의 기계 재현 방식이 바로 강제로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4번. 예상 재현 구역의 공기 유입량이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이고 유입구를 60cm 곱하기 60cm의 크기로 사용할 때 공기 유입구의 최소 설치 수량은 몇 개인가? 자, 보세요. 이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4번 문제. 자, 이제 먼저 뭐를 구할 거냐면은 지금 공기 유입구의 최소 설치 수량 물어봤어요. 자, 공기 유입구의 최소 설치 수량. 자, 지금 이걸 물어본 문제예요. 그런데 공기 유입구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60cm 곱하기 60cm래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60cm 곱하기 60cm. 그러면 공기 유입구의 면적은 얼마 돼요? 면적. 공기 유입구의 면적은 36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죠? 면적의 면적, 공기 유입구의 면적. 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배출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배출량. 자, 배출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배출량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먼저 바닥 면적인데 배출량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에다가 잘 보세요. 바닥 면적에다 얼마 곱했죠? 바닥 면적에다가 1 세제곱미터 per minute 제곱미터. 자, 곱했죠, 그죠? 이거 곱했어요.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바닥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이 식에서 자, 바닥 면적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죠. 1 세제곱미터 per minute 제곱미터 분의 배출량. 자,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량이 3만 세제곱미터래요. 시간당 3만 세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만 세제곱미터 per 시간당이니까 아워가 되겠죠. 아워. 그렇죠? 아워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분이죠. 그죠?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이 분을 시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분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시간이 몇 분이죠? 1시간? 1시간이 60분이죠. 그죠? 그럼 이 시간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60분을 넣을 수 있죠. 60분. 이렇게. 60분. 그죠? 그러면 이 3만을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바닥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돼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에요. 자, 공기 유입구의 면적. 자, 이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배출량,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죠. 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에다가 자, 곱하기 자, 얼마 곱한다고요? 1세제곱미터 per 미닛 제곱미터. 이거. 자, 지금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줘야 돼요? 얼마? 바로 35 제곱센티미터 per 곱해야지 미닛이 곱해야 되겠죠? 분이니까 이 분. 보세요. 자, 미닛. 자, per 얼마?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단위가 뭘로 나와요? 단위가 제곱미터의 단위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35 제곱센티미터 미닛 per 세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17,50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보세요. 단위. 자, 제곱미터 약분되죠. 여기 분 약분되죠. 그죠? 세제곱미터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는 요거네요. 제곱센티미터. 여기다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500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공기 유입구의 공기 유입구의 수량은 잘 보세요. 지금 공기 유입구의 면적이 17,500이잖아요. 그죠? 17,500 제곱센티미터를 나눠주면 돼요. 자, 공기 유입구 하나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3,6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면적을 요 하나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하나의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자, 요 값이 4.8 나와야 되죠. 4.8. 자, 절상해주면 몇 개? 최소 몇 개? 5개. 5개의 공기 유입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5번.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고 예상 제한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배출구의 설치 위치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예상 제한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바로 천장 또는 반자와 그리고 바닥과의 사이의 어디? 중간 윗부분.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6번. 제연 설비의 배출구를 설치할 때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내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10m 이내라고 했죠? 답은 2번. 다음 문제 7번. 제연 설비에서 통로상의 제연 구역은 최대 얼마까지로 할 수 있는가? 자, 통로상에서의 제연 설비는 자, 통로상의 제연 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얼마? 60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얼마? 60m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60m 초과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 60m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답이고요. 자, 다음 문제 8번. 거실 제연 설비의 배출량 기준이다. 괄호에 맞는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에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내용. 자,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 제연 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 이상으로?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죠. 분당 1세제곱미터.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예상 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얼마다? 최저 배출량은 시간당 5,000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시간당 5,000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 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은 그 기준량의 몇 배? 1.5배라고 했죠?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는 기역에는 분당 1세제곱미터, 니은에는 시간당 5,000세제곱미터, 그리고 디귿에는 1.5배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9번. 제연 경계벽의 설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제연 경계의 폭은 0.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맞죠? 3번.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를 한다? 자, 이거 틀렸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 하단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그 거리는 재현 경계의 폭입니다. 폭. 그죠? 그래서 어디냐면 수직 하단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그 거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수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 설명한 것은 수직거리가 아니라 재현 경계의 폭을 설명한 겁니다. 자, 틀렸고요. 4번. 재질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재료로 하여하며 가동벽, 셔터, 방화문이 포함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재현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 예상 재현구역의 직경이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예상 재현구역의 배출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상 재현구역이 직경 40m 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자, 최소 얼마라고 했어요? 바로 시간당 45,000세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시간당 45,000세제곱미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11번. 재현 설비에서 배출풍도 단면의 직경이 300mm인 경우에 배출풍도 강판 두께의 기준은? 자, 보세요. 자, 배출풍도의 강판의 두께는 바로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얼마죠? 직경이 300mm죠. 그럼 직경이 300mm면 어디에 포함돼요? 300mm면 450mm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의 강판 두께는 바로 0.55mm가 되는 겁니다. 0.5mm.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